춘향전에 나오는 낱말인데 내비정속의 뜻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비정속이란 여종을 자기 대신 노비로 정한다는 뜻으로 속대전 제호관 형전의 속량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노비 신분을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에 관한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춘향이의 수청 거부, 과연 가능한가? 춘향전을 보면 춘향이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면서 이몽룡과 재회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런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춘향은 관기 월매의 딸로서 나온다. 어미가 기생의 신분이니 자연 춘향 또한 기생의 신분이 주어지는데 어찌 사또의 명을 거역하며 하물며 양반이나 흔히 쓰는 수절이라는 방법으로 수청을 거부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과연 천직인 기생의 딸이 양반의 가문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이몽룡에 첩이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조선의 신분제를 고려하면 당치도 않은 소리다. 아무리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너무 한다는 생각이 얼뜻 든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의 장치가 있기에 민중을 이해시켜 오늘날까지 사랑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럼 어찌하여 춘향이 수청을 거부하고 이몽룡과 혼인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이를 위해 당시의 신분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를 바탕으로 둔 유교 사회였다. 양반과 중인, 양인, 천민 등으로 이루어진 신분제도는 조선이라는 사회를 이루는 기본 체제인 것이다. 문무반의 지배계층과 중인과 양인의 피지배계층, 노동력의 착취와 인권유린, 하나의 재산으로 매매인데 상속되는 노비인 천민이 신분제의 커다란 틀이다. 이러한 틀에서 시작된 조선은 신분제가 해이해지면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체제 붕괴라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신분제의 유지는 사회를 지켜나가는 주요한 수단이며 방책인 것이다. 신분제를 유지하기 위해 조선은 종모법을 근본으로 하여 신분의 상승을 막아 피지배계층의 축소와 지배계층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였다. 종모법이란 어미의 신분이 그 자녀에게도 세습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양반의 여인이 양인이나 천민과 결혼을 한다거나 양인이 천민과 혼인하면 그 여인은 남편의 신분을 따르게 된다. 천민으로 노비와 함께 천시되는 직업인으로 광대, 무당, 창기, 백정 등이 속하여 기생 또한 천민의 굴레에 묶여 있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 춘향은 어미의 신분을 따르게 된다. 이 문제를 춘향전에서는 어떻게 극복하였을까? 춘향전의 한 부분을 보자. 변사또가 남원 고을에 신임사또로 부임되면서 먼저 기한을 확인하고 기생들의 인사를 받는다. 이 대목에서 변사또는 춘향의 미색을 들은 터라 그 이름을 찾는다. 이때 야전 중에 하나가 춘향은 대비정속하여 빠지게 되었다고 아랜다. 대비정속이라. 이것이 키워드라는 것을 짐작할 것이다. 대비정속이란 관기와 양반 사이에 난 자녀의 하나여 자기 집 여종을 바치면 천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제도였다. 여종을 거느린다는 것은 상당한 재력과 함께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관기가 이런 조건을 갖추려면 지방관하에서는 힘들다. 재물이 있어도 당시 여건상 대비정속은 쉽지가 않아 상당한 권력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서울에 있어야 권력가나 재력이 있는 양반의 눈에 들어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지방에서 그만큼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춘향이의 집이 재력을 갖추었다는 것은 여종 향단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춘향전에서는 월매의 젊었을 적 행적이 나오지 않는다. 아마도 월매가 젊었을 적에 운 좋게 상당한 재물을 지닌 양반을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향단이를 집에 둘 만큼 재력을 쌓았으리라 짐작된다. 이런 재력 위에 이몽룡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 관기의 신분에서 양민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양민이 된 춘향이는 그래서 사또의 수청을 거부할 수 있었다. 더구나 양반 자제와 혼약을 했으니 감히 수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다. 사또가 법탈을 진작 포기하고 고문으로 춘향이의 마음을 꺾으려는 것은 아마도 이몽룡이라는 배우를 두려워해서일 것이다.
겁탈로 인해 만일의 뒷일을 감당하기 힘드는 얄팍한 계산일 것이다. 이것으로 춘향이는 관기에 따라서 양반의 며느리로 극적인 상상할 수 없는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론상의 문제이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대비 정속은 있었지만 세종 11년에 공사천 자동옥이 부활되면서 폐지되었다. 물론 완전히 법이 지켜진 것은 아니었지만 한낱 한 고을의 사또의 자제가 대비 정속을 시켜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기생과 왕실이나 고위관리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한해서 극히 일부분이 법한 일이다. 하여튼 춘향전에서는 이 대비 정속이란 명분을 내세워 춘향이 천민에서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켜준다. 수절을 이루어 후에는 양반의 며느리로 들어가 신분이 급상승하게 된다. 아마 이러한 요소 때문에 춘향전이 민중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19세기의 후기 판본은 월매가 성참판의 기첩이나 성여로 등장하는데 이는 더욱 신분 상승이 쉬운 경우이다. 19세기는 신분제가 거의 무너져 신분의 상승이 이전보다는 훨씬 용이했다. 서자 출신들이 양반으로 행세하기 때문에 양반과의 혼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탓에 월매의 신분을 그렇게 묘사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전의 춘향전보다는 극적인 요소가 약한 것이 단점이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